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제 속도를 늦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외로운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선 노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절약이 중요한지,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위한 5단계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평생을 헌신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할까? 김 선생님의 이야기.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올해 75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고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는 퇴직금의 절반을 선뜻 내주셨고 딸의 전셋집 보증금이 부족할 때도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빼서 도와주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춥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김 선생님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2%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자녀들에게 베풀어버린 결과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권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건강, 자신의 취미, 자신의 인간관계는 모두 소홀히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의지할 친구도 없고 즐길 취미도 없어 더욱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현실, 한국의 요양원 현실은 어떨까요? 물론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훌륭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요양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만 나오고 하루 일과는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복도를 거니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혼자 남겨진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한 요양원 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순간은 가족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퍼하시는 순간은 가족이 돌아갈 때이지요. 특히 자녀들이 오래 오지 않으면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달라진 시대, 달라진 가족관계. 옛날에는 효도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도 바쁩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 제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자신의 커리어가 있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모실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노년에 더 절약해야 할까? 노후 자금의 중요성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으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80.6세, 여자 86.6세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한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실 건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강할 때는 생활비만 있으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도 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1억 원이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1억 원이 20년 후에는 실질 가치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고려해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들.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지를 다시 발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몇 년씩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경조사도 계속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그때마다 부조금을 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 자식들이 잘 살면 나를 돌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값, 교육비, 생활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의존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용돈을 받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고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미안함을 느끼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절약의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년에는 더욱 철저하게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매달 지출을 기록하세요.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줄이세요.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실제로는 잘 안 쓰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녀의 사업자금, 손주의 학원비, 친척의 부탁 등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건강관리도 절약의 일부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검진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3부, 60세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노후 자금을 베풀지 마세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 사업만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믿고 1억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돌려받을 가망은 전혀 없었지요. 몇 년 후 박 여사님은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는 좋은 요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곳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여러분, 노후 자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자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는 젊은이 다시 돈을 벌 수 있지만 노인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내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절대 주지 마세요. 두 번째, 무한한 희생을 베풀지 마세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은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부모가 너무 많이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는 최고급 옷을 사주었습니다. 본인은 냉면 한 그릇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었습니다. 비싼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고 유학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주던데요. 결국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외면했습니다. 저도 바빠서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희생과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독립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녀도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계속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시간을 베풀지 마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손주 돌봄에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물론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손주에게 바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딸의 부탁으로 손주 2명을 매일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딸의 집에 가서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냅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 8시까지 돌봅니다. 주말에도 딸 부부가 약속이 있으면 손주를 맡습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쉴 시간도 없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딸에게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해요. 어린이집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결국 김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여러분, 손주를 돕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주 2회, 하루 4시간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삶이 있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4번째, 건강을 베풀지 마세요. 건강을 베푼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달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약도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모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초등학생 손주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최할아버지는 힘들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매일 손주를 돌보다 보니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몸이 피곤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최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당뇨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쉬어야 했고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최할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규칙적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잘 먹고 충분히 쉬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해야 자녀도 돕고 손주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오히려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5번째, 자존감을 베풀지 마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녀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어.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정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소리를 낮추고 전화통화도 조용히 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딸이 싫어할까봐 거절합니다. 딸이 조금만 짜증을 내도 내가 여기 있어서 방해가 되나 걱정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너무 많이 먹나 눈치를 봅니다. 결국 정할머니는 집에서도 편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생활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물론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이 집의 구성원이다. 나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지켜야 정신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당한 노년이 행복한 노년입니다. 4부, 행복한 노년을 위한 5단계 여정. 1단계, 거절의 기술을 배우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노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매일은 어려울 것 같구나. 주 2회 정도만 도와줄게.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 나도 노후 자금이 빠듯해서 빌려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배우면 인생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정리의 시간을 가지세요. 60세가 넘으면 인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물건을 정리하세요.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쓰지 않는 물건, 낡은 물건, 중복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집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찾고 싶은 물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생 사귀어온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친구도 있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껴주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3단계,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 무섭고 쓸쓸함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홀로 있음이고 고독은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젊었을 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세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4단계, 자기 돌봄에 집중하세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세요.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외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피부도 관리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생활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배움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정신 건강도 챙기세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5단계.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는 직장이나 자녀 양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돕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멘토링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단순히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부부관계를 재정비하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부 실천 가이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받을 연금 등을 확인하세요.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보험은 해지하세요. 셋째,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두세요.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하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세요. 다섯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이 많습니다.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적절히 섭취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셋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병원에 가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충분히 쉬세요. 매일 7-8시간 수면을 취하고 낮잠도 필요하면 자세요.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걱정이 많으면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첫째,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세요.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둘째, 해로운 관계는 거리를 두세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용만 하려는 사람,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셋째, 새로운 친구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넷째,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지나치게 멀어지지도 마세요.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 남게 됩니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든 것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보세요. 감사할 일을 찾고 작은 행복을 즐기세요. 둘째,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세요.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적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이루고 싶은 것을 만드세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무리. 진정한 행복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것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잃고 너무 많이 베풀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더욱 절약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길고 의료비가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 무한한 희생, 모든 시간, 건강, 자존감을 베풀지 마세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5단계를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정리하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기 돌봄에 집중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건강한 몸, 안정적인 경제, 좋은 관계, 평온한 마음이 있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세요. 요양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서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며 좋은 관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